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미국 11월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모처럼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고점론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이브 주가도 장 초반에 6%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 하이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썸네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터 업종이 이끌면서 플랫폼이 밀어준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가 이끌고 플랫폼이 민다. 지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반열이고, 실적 역시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엔터 업종 내에서는 이제 그 다중코 JIP가 탑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이브를 물론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든 이제 네이버 같은 이런 거 플랫폼주들도 바닥권을 완연하게 이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이제 그 아직까지 눌림목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충분히 여기서 추가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브 주가에도 상당 부분 이제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JRP와 하이브와의 이제 그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또 이제 그 플랫폼주 카카오와 하이브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경향신문 이제 그 1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외신들 BTS 진입대 훈련소까지 취재 메인 뉴스로 다뤄. 뭐 헤드라인이 그렇게 되는데, 13일 날 이제 입대를 했죠. 입대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어떤 그 군대 불확성에서 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군대 불확성에서 이제 해소가 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업종도 좋고, 엔터 업종은 여러분 실적이 대단합니다. 엔터 업종도 좋고, 플랫폼도 좋기 때문에 뭐 하이브 흐름이 이제 하이브 주가 역시도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받는 그런 어떤 그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CNN을 비롯해서 BBC,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매체들이 어떤 그 메인 기사로 이렇게 게재하면서 비중 있게 보도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가장 이제 고통받았던 게 이제 그 군대 불확성이었죠. 군대를 간다 안 간다, 뭐 어떤 혜택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으면서 사실 그 주가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악재는 오히려 이제 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재를 우리가 이제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한다고죠. 세력들은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성. 그런데 불확성 해소와 함께 일단 상당 부분 주가가 이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진이 입대를 하면서 사실 좀 공백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또 후발제 아티스트의 지금 활동이 또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자, 요번에 이제 그 일본 현지 아이돌로 구성된 N팀입니다. N팀 9명의 멤버가 되는데, 오리콘에서 이제 그 데뷔를 하자마자 일간 주간 랭킹을 싹쓸이했다는 거죠. 이것도 오늘 주가가 사실 보게 되면 엔터라든지 혹은 이제 플랫폼주 대비해서 하이브가 유난히 이제 강세를 보고 있는데, 이제 N팀의 어떤 이런 소식이 또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3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12월 19일자 차트에 따르면 N팀의 데뷔 앨범 First Howling Me가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발매 첫 주에 오리콘 차트 정상으로 직행하면서 현지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를 막 과시했다. 뭐 이게 상당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BTS가 이제 그 단체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다음에 이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이제 세븐틴이죠. 세븐틴, TXT, 엔하이픈 이 순위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2022년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입니다. 3관왕을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츠 경향 12월 14일자 기사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뉴진스가 이제 2관왕, 그 다음에 르세라핌도 2관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뭐 하이브의 어떤 그 영향을, 우리가 잠재적인 영향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BTS 부재를 또 잘 이제 메꿔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제 JYP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이제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2015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연봉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2015년도에 42억에서
2016년도에 이제 그 138억으로 점프를 했죠. 퀀텀 점프를 하고 2017년도에 이제 195억, 2018년도에 이제 287억. 자, 그리고 이제 그 287억. 그다음에 2019년도 시장 전체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이 들어온 거니까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영업이익은 급증했죠. 435억. 그리고 2020년에 440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580억. 요즘 JIP를 이제 SM을 제외하고 JIP라든가 혹은 이제 SM 그리고 YG엔터 세 개를 놓고 보면 하여튼 그 JIP가 모든 면에서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도 상당 부분 제고가 되어 있고요. 또 주주에 대한 주주 가치도 상당히 또 증가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죠. 자, 작년에 하여튼 그 580억에 이어서 올해 예상 영업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지금 뭐 월봉이라든가 일봉이라든가 연봉 보시면 알겠죠. 지금은 이제 역사의 고점 돌파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이제 실적 증가가 굉장하죠. 그런데 엔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단군이래는 그렇고 하여튼 지금 이제 그 엔터 업종 역사적으로 엔터 업종이 전 세계에서 이다지도 이제 각광을 받고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 적이 저는 없다고 이제 봅니다. 자, JIP 우리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고점이지만 또 어찌 보면 그게 조정이 들어올 땐 저항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는 건 그렇지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이고 혹은 나는 그래도 뭐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손절매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가격대를 깨지 않은 다음 나는 끝까지 끌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 가격대를 깨면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업종은 지금 상당히 좋고 제일 돈을 이제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 다녔고 이제 하이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가 이제 그 JIP가 되겠고 이제 아래가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보면 주가 흐름이 약간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조정받을 때 JIP는 조정을 적게 받고 하이브는 많이 조정받고 오를 때 JIP는 많이 오르고 하이브는 적게 오르고 또 조정받을 때 이제 JIP는 또 적게 조정받고 하이브는 조정이 또 굉장히 크죠. 이 이유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제 그 BTS 불확성이죠. BTS 군대 불확성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불확성의 해소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오늘 뭐 상징성이 좀 있다고 봐요. 여타 이제 엔터주라든가 플랫폼주 대비해서 하이브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불확성 해소와 함께 지금 이제 엔터 내에서도 그렇고 혹은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도 그렇고 하이브 주가가 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를 때 좀 더 많이 오르고 조정받을 때 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그 절대 바닥을 찍었다는 것만큼 그거만큼 매력적이 없는 거거든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 군대 불확성 해소와 함께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그 하이브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수평선 하나 걸었죠. 대략적으로 한 19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18만 원대에서부터 19만 원대 심리적 저항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차트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뭐 18만 원대에서부터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아래에서 좀 매도하고픈 18만 원, 19만 원대에서 매도하고픈 그런 충동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오히려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18만 원대 진입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집중을 해서 좀 주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기본적으로 물량이 좀 과도하게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일부 좀 팔았다가 아래서 재매수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일부 좀 매도했다가 매도한 거를 다른 종목 사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특정 시점에서 이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제가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월봉 차트가 되는데 3만 원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17만 원까지 갔죠. 17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너무 급하게 받았어요. 그 지금은 뭐냐면 작년 5월 시점 주가하고 죄송합니다. 2020년 5월 시점하고 유사한 가격대예요. 카카오가 5만 원 정도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특히 이제 특히 이제 그 뭡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 혹은 이제 미국의 주요
고점들이 많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하여튼 그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빠지는 각도가 너무 심했어요. 오르는 각도보다 오히려 빠지는 각도가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 역시도 5만 원 정도 수준이면 사실 그 절대 이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좌측에 지금 영업이익이 되게 되는데 2019년도 2천억, 그 2018년도는 1천억대 불과했죠. 2019년도 2천억에서 2020년 퀀텀 점프가 됐습니다. 2천억에서 4,500억.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5,900억. 올해도 지금 이제 증권사 보고서마다 이제 차별 6천억이 좀 안 된다는 것도 있고 6천억이 넘는다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6천억 정도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1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만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면 카카오를 이제 나중에 내가 좀 길게 중장기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사도 된다고 보는 거죠. 카카오는 플랫폼주들의 강점은 뭐냐면 엔터하고 플랫폼주들의 차이는 엔터는 이익의 질이 안 좋아요.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좀 안 좋죠. 그런데 플랫폼은 그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뭐 하이브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죄송합니다.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지금 정도 가격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00%까지는 아닌데 최소한 5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역시 이제 그 위에 차트가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하이브입니다. 보면은 자, 지난번에 이제 저희 회원께서 지금 엔터업 정도는 JYP라든가 SM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왜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는 매도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하이브는 사실 엔터보다는 지금 플랫폼주로 지금 인식을 합니다. 지금 플랫폼주도 하이브 보면은 외국인은 또 팔고 있지만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기관은. 자,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장 끝나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장 끝나고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에 한 6% 근처까지도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맨 좌측에 그 수직선을 보게 되면 고점 수준이 똑같고 같이 급락을 했죠. 이때 물론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군대 불확성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자, 그때 이제 카카오도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직선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카카오가 카카오의 급락 시점과 하이브의 급락 시점과 거의 같이 일치해요. 바닥도 똑같죠, 바닥도. 이것은 뭐 시장하고 이제 상관계수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도 일치하는데,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주가 최바닥,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제 10만 7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46,500원 저점 이후에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카카오보다 하이브 흐름이 훨씬 더 양호하죠. 카카오는 단기 전고점 때를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카카오는 이제 이게 언젠가요? 하여튼 장대 양봉 나온 날이죠. 이때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로 본다면 카카오도 지금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수해도. 자, 하여튼 지금 이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방송 제목과 같이 엔터가 이끌고 플랫폼이 밀어주면서 하이브 흐름은 여타 엔터라든가 플랫폼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는 더 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뭐 같은 내용이 되겠고 여하튼간에 한 18만 원대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누구나 다 사실 주식을 뭐 최소한 주린이라고 하나요? 주식 초보자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한 3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저항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량을 여기서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하여튼 매도 시점이 나오게 되면 매도 형태, 전략 매도는 없죠. 전략 매도는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이제 무조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팔았던 물량을 저점대에서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 모집 지금 연말 올해 장세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지금 납회를 앞두고 이제 특별 할인 행사라고 할까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6개월에 300만 원, 1년에 이제 500만 원인데
1년에 이제 부가세 포함입니다. 200만 원 하겠고요. 이제 문자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좀 저렴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6개월에 이제 110만 원으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자가 좀 자주 오는데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이제 자세하게 답변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회원이 운영이 되는지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죠, 종목. 지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워낙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현금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을 무조건 다 팔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거는 더 사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주도주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매도해서 그 30%를 좀 우리가 좀 그 바닥권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좀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한다면은 좀 더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서부터 이제 그 회원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1월 3일 날 장이 열리나요? 그때서부터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좀 불편한 문자가 왔는데요. 중소형주를 제가 최근에 추천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사놓고 팔아먹으려고 추천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간혹가다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런 굉장히 위중한 법입니다. 저는 절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사든 말든 그거하고 뭐 주가 뭐 상관없는데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미만인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절대 저는 제가 추천한 중소형주들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하여튼 그 아래 이제 법인 계좌 번호가 있고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입금하시고 이 번호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교통 정리를 여러분께서 이제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뭐 입금 바로 하시는 분들 있는데 문자가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